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년 1회차까지 전기기능사 관련된 문제풀이 3과목 전기설비 레벨 1을 끝냈어요. 이번 시간서부터는 레벨 1의 3과목 전기기능사 19년 2회차를 강의를 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5문제씩 좀 끊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너무 많이 중복된 내용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 설명은 붙여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추가되거나 반복됐더라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참고 좀 잘 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도 2회차 이번 시간에는 41번서부터 45번까지 5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SNS 발달로 수많은 내용과 자료가 검증 없이 공유되고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내용의 SNS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므로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반장. 제가 여기에 좀 밑줄을 좀 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루아침에 공부 못한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좋은 회사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없다. 이게 이제 요렇게 좀 엮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어떤 사람이든 뭐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누구나 여기 뭐 다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하고 누구는 자격증을 따고 누구는 자격증을 못 따고 누구는 좋은 회사 다니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회사를 못 다니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제가 이 영상 말고 예전에 이제 소통의 시간에 보면은 90대 10의 법칙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뭐 8대2 법칙이라고도 그 대기업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8대2 법칙이라는 건 20%가 80%를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 90대 10대 90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10명 중에 결론은 내가 이런 좋은 정보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9명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하는 거. 100명 중에는 10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회사를 가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10% 안에 들 수 있는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사진 3장을 제가 뭐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뭐 주제 없이 제가 그냥 무작위로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요. 이 자측 영상은 제가 예전에 처음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을 적에 사이트 서베이 할 적에 이제 광경을 찍은 겁니다. 차량 안에서요. 그리고 여기 사막이 보이죠. 그 도로도 신호등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카메라 많고 신호등 많은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카메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부로 빠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카메라 천지예요, 천지. 뭐 단속도 되게 심하고 좀 그래요. 내가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이게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한 문제만 터지면 그거를 전체의 잘못으로 보고 법을 개정하고 언론몰이하고 그게 그런 게 정치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변압기와 이제 발전기 사이에 이제 IPV라는 이제 설비를 이제 도킹하는 이제 장면을 좀 찍어 놓은 거예요. 이제 도킹 전에 여기 이제 용접으로 이제 그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실링을 나중에 하거든요. 레벨을 다 마친 다음에.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 우측 사진은 인도에 출장 갔을 적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2주인가 뭐 3주를 갔다 왔었는데요. 이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이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토요일은 이제 보통 숙소에 있다가 일요일은 그 주변에 이제 쇼핑몰도 가고 식사도 하러 다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식민지 때에 이제 성들이 이제 캐슬이라고 하는데 그 성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관광지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도가 이게 도시를 딱 있다가 도시를 딱 벗어나면은 완전히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시골 풍경이지만은 도시에 딱 들어오면은 그래도 뭔가 좀 발전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갔던 곳은 인도의 남부 쪽에 있는 방갈로르라는 데를 이제 갔다 왔었고, 여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주베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찍어봤고 이제 문제 해설을 할게요. 41번 욕조나 화장실 등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콘센트를 시설할 때 주의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3kV 이하의 저렴 변압기에 조속하였다. 맞죠? 2번 접지극에 있는 콘센트를 시설하였다. 당연한 거죠. 3번 15mA 이상의 감도를 가지고 있는 차단기를 시설하였다. 이게 틀렸네요. 정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죠. 우리가 누전 차단기 설치 기준이요. 근데 여기서는 15mA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차단기 시설할 때 맞고요. 그래서 답은 요거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4번은 사실 하나의 주기, 누전 차단기에 대한 이제 그 작동 기준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전류는 15mA, 아주 낮은 이제 mA의 전류고 0.04초면 고속으로 차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전이 됐는데 감전을 인지했을 적에 누설이 됐다라고 누전 차단기를 생각하고 빨리 끊어줘야지 사람이 감전으로부터 보호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4번이 이제 하나의 문구로 해서 정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에 동작되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 42번 조도를 비추면 눈으로 빛을 느끼는 밝기를 광속이라고 한다. 이때 단위 면적, 바닥의 단위 면적에 입사되는 광속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는 답은 2번이죠. 조도. 그래서 여기 밑에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광도는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양 해갖고 I 칸델라. 그 다음에 조도는 어떤 면의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 그래서 피조면의 빛의 밝기 해갖고 E하고 럭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광속은 어떤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양. 그래서 F하고 루멘으로 씁니다. 이거 약속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휘도는 광원의 임의 방향에서 본 단위 면적당 광도 해갖고 광원이 빛나는 정도 B 해갖고 단위는 스틸브. 근데 강속 발사도는 R로 표시하고 라딜럭스. 조명열은 사형 광원의 정광속과 자간면에 입사하는 광속의 비를 말하고, 7번 광간보상률은 광속의 감소를 미리 예상하고 소요 광속의 여유를 두는 정도로 1보다는 항상 커야 되겠죠. 1이 기준이니까. 8번 유지율은 관광보상률의 역수이며 보수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광속. 43번 보호계정기의 실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는 사실 좀 개념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보호계정기는 DC가 있고 AC가 있어요. DC. 그러니까 직류 계정기가 있고 교류 계정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는 쉽게 말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 있는 전원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DC 계정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받겠죠. 교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바뀝니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극성에 대한 고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0점을 정확히 확인하였다. 당연하죠. 보호계정기 시험을 할 적에 0점을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돌려가지고 뭐 세팅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가 않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다 0점 조정이 됩니다. 일단 매뉴얼로 했을 적에는 0점을 정확히 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시험회로 결선이 교류의 극성을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번 넘어갈게요. 일단 3번, 시험회로의 결선 시 교류와 직류를 확인하였다. 3번, 계정기 시험 장비 오차를 확인하였다. 요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극성을 확인하는 거는 사실은 DC가 돼야 돼, DC. 근데 여기서는 DC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DC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기를 가지고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극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극성을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고르기 때문에 얘인 거죠. 그죠? 시험회로의 결선 시 교류와 직류를 확인한다. 시험회로로 결선할 적에 교류 계정기가 있고 직류 계정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류 계정기면 직류 전원을 꼽아야 되고 교류 계정기는 교류 전원을 꼽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정기 시험 장비의 오차를 확인하고, 계정기를 시험할 적에 이 장비의 오차를 우리가 측정하고 나서 옆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44번, 저와 면접 인입사 시설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제한되는 사항 한번 볼게요. 1번,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거 맞았고요. 2번, 인입선의 분기점에서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않아야 할 거 맞고요. 3번, 다른 수용가의 옥내를 관통하지 말아야 한다 맞고요. 4번, 지름 2.6mm 이하의 경도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2.6mm 이상의 2인용 비닐전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접인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저하 연접 인입선의 시설 암기하소요 제가 적어놨죠. 1번,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번,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것. 3번,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이제 통과, 관통 뭐 같은 말입니다. 4번, 전선의 지름은 2.0mm 이상의 2인용 비닐 절연 전선 이상일 것 하고, 인장 강도는 2.30 kN 이상, kN 이상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설명이 되는데요. 요거는 너무 자주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히 암기를 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5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공사에서 전용의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요거는요. 이거는 이제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으로 이제 매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기를 찾아볼게요. 1번, 금속관을 사용한 옥축 전솔로 틀렸고, 2번,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 전솔. 요게 답이네요.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 전솔로로 시공. 그래서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45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6번서부터 문제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